안녕하세요. 애셔입니다. 콜드플레이의 스트로베리 스윙이라는 노래 중에 그건 그토록 완벽한 날 그리고 모든 순간이 너무 행복했어 라는 노랫말이 나와요. 여러분과 저의 하루가 오늘도 근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존버거의 다른 방식으로 보기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총 7장의 에세이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글이에요. 우리가 미술관에 가서 어떤 이미지를 볼 때 그 이미지를 본다는 거 안에는 과연 그 이미지만을 집중해서 보는지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배경 지식에 의해서 이미지를 보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사실은 더 많이 알아야 더 정확하게 보인다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사실 미술관에서 이제 그림을 볼 때 제가 본다는 그 시선 속에는 어떤 미술계가 만들어 놓은 알물통의 그림을 보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전공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어쩌다가 가끔 어떤 주어들은 그 미학적인 단어 안에서 그 안에서만 이미지를 보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 지적인 허영심을 가지고 이미지를 보게 된다면 과연 그 이미지의 본질에 얼마만큼 다가갈 수 있는지 그 점도 좀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때로는 그런 지식들이 아니면 그런 단어들에 의해서 매몰되어서 이미지를 해석하는 것이 과연 바른 것인지 한번 의문을 갖게 했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에도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결국 문제시 되기만 했을 뿐 아직도 말끔하게 청산되거나 극복되었다고 할 수 없는 오래된 간습이나 간행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여자의 존재는 남자의 경우와는 다르다. 남자의 사회적인 존재는 그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우리가 그에게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고 그럴 만하다고 생각되면 그의 존재는 아주 중요하고 커다란 비중을 갖게 된다. 그러나 그의 능력이 보잘것없거나 의심이 가는 것이라면 그의 존재는 곧 별 볼 일 없는 것이 되고 만다. 이때 그 남자가 지녔다고 생각되는 능력은 정신적인 것일 수도 육체적인 것일 수도 있으며 성격적, 경제적, 사회적 또는 성적인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대상은 늘 그 사람의 외부에 존재한다. 달리 말해 한 남자의 존재감은 그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존재감은 그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척하는 경우 가짜로 만들어진 허위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장도 결국 그가 다른 사람에게 행사할 수 있는 하나의 능력에 관한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한 여자가 드러내는 사회적 존재는 그녀가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 여자의 존재는 그녀의 몸짓, 목소리, 의견, 표정, 옷차림새, 그녀가 선택하는 장소나 환경, 기호나 취향 등 그녀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한데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한 여자의 사회적 존재, 즉 그녀가 타인 앞에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그녀에게 거의 본질적인 것이어서 일종의 체온이나 취취 또는 분위기처럼 그녀의 몸에서 직접 발산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주어진 한정된 공간에서 남자들의 보호, 관리 아래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했다. 여자들의 사회적 존재는 이렇게 제한된 공간 안에서 보호, 관리를 받으며 그 여자들 나름으로 살아남으려고 머리 쓰고 애쓴 결과로 이룩된 것이다. 그러나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 그녀의 자아는 찢겨 두 갈래로 갈라진다. 즉 여자는 거의 계속해서 스스로를 늘 감시하고 감독해야 한다는 말이다. 스스로 갖고 있는 자신의 이미지는 항상 그녀를 뒤따라 다닌다. 방을 가로질러 갈 때 또는 아버지가 사망하여 올 때도 그녀는 걸어가거나 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감시하도록 교육받고 설득당해 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그녀는 한 여자로서의 정체성이 이렇게 감시하는 부분과 감시당하는 부분이라는 서로 분명히 구별되는 두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녀는 자기 존재의 모든 면과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을 늘 감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녀가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이 그리고 궁극적으로 남자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이 그녀 인생의 성공 여부가 걸려있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한 여자가 자기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 갖는 생각은 이렇게 타인에게 평가받는 자기라는 감정으로 대체된다. 남자들은 여자들을 대하기에 앞서 우선 여자들을 살펴본다. 따라서 여자가 남자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이 결국 어떻게 대접받을지를 결정짓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 조금이라도 관여하려면 여자들은 이 과정을 자기 나름으로 받아들여 내면화해야 한다. 그리고 여자의 자아에서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부분은 감시당하는 부분에 대해 그 여자의 자아 전체가 타인들로부터 어떻게 대접받고 싶어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이렇게 여자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대접받는지에 따라 사회에서 그녀가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정해지는 것이다. 모든 여자들은 자신의 모습에서 어떤 것이 허용되고 어떤 것이 허용되지 않는지를 결정하는 규제의 지배를 받는다. 직접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어떻든 간에 그 여자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는 그녀가 어떤 식으로 대접받기를 원하는지를 말해주는 일종의 표지로 읽을 수 있다. 만약 한 여자가 마룻바닥에 유리창을 내동댕이 치면 이는 그 여자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가 된다. 동시에 이런 행동은 그 여자가 타인들에게 어떻게 대접받고 싶어 하는지를 알려주는 포즈인 것이다. 만약 남자가 이와 동일한 행동을 하면 그의 행동은 분노의 표현으로만 읽힐 뿐이다. 만약 여자가 재미있는 농담을 하면 그것은 농담에 대한 그녀의 태도와 농담 잘하는 여성으로서 그녀 자신이 타인들로부터 어떻게 대접받기를 바라는가에 대한 표지가 된다. 단지 남자만이 그저 재미있는 짓거리로 농담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단순화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남자들은 행동하고 여자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남자는 여자를 본다. 여자는 남자가 보는 그녀 자신을 관찰한다.
대부분의 남자들과 여자들 사이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결정된다. 여자 자신 속의 감시자는 남성이다. 그리고 감시당하는 것은 여성이다. 그리하여 여자는 그녀 자신을 대상으로 바꿔놓는다. 특히 시선의 대상으로. 여자가 가장 중요한 주제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유럽 유화의 한 범주가 있다. 바로 누드화다. 유럽 회화의 누드화 속에서 우리는 여자들이 일종의 구경거리로 보여지고 판단되는 면목 기준과 관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누드화의 전통에서 최초의 누드는 아담과 이브를 그린 것이다. 구약선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에서 놀라운 점은 무엇일까? 두 사람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된 것은 사과를 먹은 결과 그 이전과는 다르게 서로를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벌거벗었다는 것이 보는 사람의 마음속에 새롭게 생겨난 것이다. 두 번째로 놀라운 것은 여자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비난받고 남자에게 종속되는 벌을 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여자와의 관계에서 남자가 신의 대리인이 된 것이다. 중세기의 이 이야기는 만화처럼 연속되는 장면들의 그림으로 자주 표현되었다. 르네상스기에 이르자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연속적인 장면으로 그리는 방식은 사라지고 벌거벗었음을 의식하고 수치심을 느끼는 한순간만 그려진다. 아담과 이브는 무화과 나무 잎을 걸치거나 손으로 쉽게 몸을 가린다. 하지만 그 수치심은 서로에 대해 느끼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관객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자 수치심도 꺼리낌 없이 과시할 수 있는 것이 된다. 회화의 전통이 좀 더 세속적으로 되면서 다른 테마들에서도 누드를 그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하지만 그런 작품의 주제인 여성은 모두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관객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 그녀는 그냥 벌거벗은 게 아니다. 그녀는 관객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로 벌거벗고 있다. 가끔 수잔나와 장로들 같이 인기 있는 주제를 다룬 그림에서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내용 자체가 그림의 테마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그림 속에서 목욕하는 수잔나를 훔쳐보는 노인들에 합류하여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벗은 몸을 훔쳐보게 된다. 한편 수잔나는 자신을 훔쳐보는 우리를 돌아본다. 거울은 종종 여성의 허영심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이용된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그림의 도덕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은 위선적이다. 화가가 벌거벗은 여성을 그린 이유는 벌거벗은 그녀를 바라보는 것이 즐거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자의 손에 거울을 쥐어주고 그림 제목을 허영이라고 붙임으로써 사실상 자신의 즐거움 때문에 벌거벗은 여자를 그려놓고는 이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신용을 하는 것이다. 사실 거울의 진정한 기능은 다른 데 있다. 거울은 무엇보다도 여자가 스스로를 하나의 구경거리로 대하는데 동의하는 것처럼 만들어준다. 파리스의 심판은 벌거벗은 여자를 쳐다보는 남자 혹은 남자들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생각을 보여주는 또 다른 테마다. 하지만 이제 여기 안엔 또 다른 요소가 추가되어 있다. 바로 판정이라는 요소이다. 파리스는 자신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여자에게 사과를 상으로 준다. 그런 식으로 아름다움은 경쟁적인 것이 된다. 상은 다름 아니라 바로 심판자에게 소유되는 것, 즉 그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찰스 2세는 넬리에게 은밀히 그림을 그리게 했는데 이 작품은 전통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이미지다. 보통은 비너스와 큐피드였을 것이다. 사실 이 작품은 왕의 정부들 가운데 하나인 넬 구인에 초상하다. 그녀는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응시하는 광기를 수동적으로 쳐다본다. 하지만 벌거벗은 몸은 구인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를 소유한 사람, 즉 여인과 그림 둘 다를 소유한 사람의 감정 혹은 요구에 복종한다는 표시인 것이다. 왕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줄 때 왕은 이를 여인의 복종의 증거로서 자랑하고 그 그림을 보는 손님들은 왕을 부러워하게 된다. 유럽의 전통에서 벌거벗은 몸과 누드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켄네스 클라크는 자신의 책 누드에서 벌거벗은 몸, 네이키드는 그저 옷을 입고 입지 않은 상태인 반면 누드는 예술의 한 형식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누드는 회화의 출발점이 아니라 회화가 성취해낸 하나의 보는 방식이다. 이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이긴 하지만 누드로 보는 방식이 꼭 예술 형식에 한정될 필요는 없다. 누드 사진, 누드 포즈, 누드 제스처도 있다. 분명한 사실은 누드가 언제나 간습에 의해 정해지며 이러한 간습의 건의는 특정한 미술 전통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간습들의 의미, 누드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단지 예술 형식의 관점에서만 이런 질문에 답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 누드는 분명 삶에서 경험하는 섹슈얼리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벌거벗은 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드는 벌거벗은 상태로 타인에게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벌거벗은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벌거벗은 몸이 누드가 되려면 특별한 대상으로 보여져야만 한다. 벌거벗은 몸은 있는 그대로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누드는 타인에게 보여지기 위한 특별한 목적에서 전시되는 것이다. 벌거벗은 몸이 된다는 것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누드로 보여진다는 것은 자신의 피부 표현과 몸에 난 털들이 하나의 가장이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절대로 떨쳐낼 수 없는 무엇이 된다는 것이다. 누드는 절대로 벌거벗은 몸이 될 수 없는 운명이다. 누드는 복장의 한 형식이다. 그 누드를 그린 그 보통의 유럽의 유화를 보면 그 여자들이 시선이 앞을 바라보고 있어요, 주로요. 그것은 그 관객이 그 그림의 주인공이 바로 남자로 상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즉, 그것을 보는 남자의 어떤 성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려진 것이 대부분이고, 또 이건 또 자신을 바라보는 상상 속의 남자, 그녀 자신은 누구인지 정확히는 모를 수도 있지만 그 남자한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지어 보이는 어떤 계산된 표정이 대부분이에요. 야한 사진과 어떤 그 사실 동영상이 없던 시절의 귀족들은 누드화를 집에 걸어두고 감상했다고 해요. 평상시에는 커튼으로 가려져 있다가 야한 것을 보고 싶을 때 또는 친구들이 이제 오면은 그 커튼을 젖히고 누드화를 감상했다고 하죠. 그 남성들의 시각에서 보는 그 그림은 어떤 그 인물의 스토리나 성격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시선이
현재는 과연 모든 매체에서 하는 것들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사실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광고나 이제 잡지를 보면은 아직도 남성이 여성을 성적으로 즐기려고 하는 시선이 이렇게 많이 변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또 시선을 내면화해서 마치 그 시선이 우리의 시선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광고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언제쯤 그런 검토된 여성이 아니라 날것의 인간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근사한 하루 가지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